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미국은 어젯밤에 얘기 드렸어요. 주봉상 무려 3주간 고점을 넘지 못해서 꺾일 위기에 처해 있다. 상당히 위험한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 얘기만 드리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하락에 대한 준비가 미국만큼 철저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제 뭐 하락으로 꺾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와 신난다 인버스 사자 이렇게 바로 접근하시기는 한국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하락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와 하면서 달려들까봐 조금 침착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이게 상승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하락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언제나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3월 중순에 갑자기 V자형 급반등한 거. 사실 상승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긴 오른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방금 그 어제 미국만 해도 그렇죠. 3주간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꼴랑 몇 억을 가지고 주식을 할 때는 매수 한 번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물량 한 번에 살 수도 있고 한 번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시장 전체죠. 어떤 이런 큰 흐름들, 지수, 환율,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려면은 10억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들, 이런 지수를 움직이는 친구들은 최소한 몇 천억에서 몇 조 단위로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런 돈들은 한 번에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2거래일, 3거래일 최소 그렇게 걸리는 거고 미국장 같은 경우 이번에 최소 3주가 걸린 겁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V자로 생짜배기로 준비 안 하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한국장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서 차분하게 차분하게 미중무역 분쟁 얘기 나왔다 코스피 개박살 와 이러면서 달려들기에는 일단은 개파락의 지금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하면서 달려들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러울지도 뭐 그런 거는 조금 좀 차분하게 달려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말씀드렸죠. 그 주식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풋옵션이 계속 죽을 거 아니에요. 지수가 상승하면. 풋옵션이 죽다가 풋옵션이 죽지 않고 여기서 개겨. 풋옵션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콜이 죽겠고요. 자, 쉬운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장이 방향을 상승하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팍 튼다라고 생각하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풋옵션이 저점을 지켜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잘 오르던 콜옵션이 특정한 지지선을 팍 깨면서 붕괴하거나 콜옵션의 추세가 급격히 죽거나 아니면 풋옵션이 천천히 살아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뭐 물론 얘기가 같습니다만은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그러니까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놓고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은 한국장 제가 하락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보면은 일단 풋옵션 같은 거의 모양을 보시면은 일단은 아직은 이렇게 뭐 하락에 대한 강력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일단은 콜옵션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이거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콜옵션이 이거는 외가로 가니까 내가로 가봐야지. 보시면 다 죽었어요. 콜옵션 이번에 한 번에 확 죽었습니다. 확 다 죽었어요. 지지선 같은 거 다 깼죠. 다 죽었어요. 지지선 이거 모든 지지선 다 깨버렸어요. 저기 240 콜옵션 정도 살아있는 걸 보면 사실상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강력한 매도 세력 등장이라고 보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아주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한 번에 팍 죽여놨죠. 그죠? 한 번에 팍 죽여놨어요.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시세 진행 이런 거보다도 일단 조금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꿈틀은 할 수 있어요. 이미 뭐 추세적으로 콜옵션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 뽑아버릴 수 있긴 한 건데 원래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쏟아지는 게 맞긴 맞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쏟아진 모양 자체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갭으로 출발해서 이미 이렇게 밀려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장중의 어떤 시세는 별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들 생각하셔서 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자 이겁니다. 와 빠진다 이렇게 좀 흥분된 거 이런 거 좀 가라앉히시고 뭐 만약에 주식 못 파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와 이거 오늘 폭락해서 죽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조금만 더 기다렸다 팔면은 뭐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뭐 손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미국장도 아무튼 오늘 많이 개파락을 하긴 했고요. 그죠? 남은 시간은 약 20몇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장, 이 S&P 선물, 이 나스닥 선물이 마감하기까지 20몇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는 보시면은 이 하락폭을 좀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사실 하나, 둘, 셋, 넷, 이거 30분 봉이거든요. 30분 봉 4개, 한 2시간가량 지금 여기서 개기고 있는 걸 보면은 어쩌면 한국 장중에는, 우리나라 장중에는 살짝 빨간불 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 지금 일단 개파락 출발, 많이 갭으로 많이 하락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하락에 대한 준비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은 다 준비가 됐지만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거. 콜옵션은 일단 죽었어요. 콜옵션 이제 확실히 추세 붕괴됐죠. 그렇지만 오늘 쏟아질 수 있는 날은 아닌 것 같다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갭으로 출발해서 이미 저기 콜옵션 시세가 어느 정도 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거고요. 선물로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었지 않습니까? 4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7 정도 자리. 여기가 김정은 사망 소식 나오고 나서 지지했던 자리잖아요. 그죠? 47 이런 자리가 아직 뻔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은 꺾였다 하더라도 아직 한국은 조금 준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환율 급속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를진 몰라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장 얘기 조금만 하다가 좀 마치자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조금 보다 잤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현물 차트 한번 봅시다. S&P 현물. 그리고 오늘 참 중국장도 잘 봐야겠죠. 오늘 중국 휴장이구나. 자꾸 실수하네요. 중국이 빨리 문을 열어야지 뭘 아는데. 자, 보시면요. 이게 S&P입니다. S&P인데 월봉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월봉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큰 흐름에 봤을 때 이게 어쩌면 첫 번째 장대 음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좀 조심해야 되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쿵 하고 나서 끝났으면 좋겠었는데, 이렇게 쿵 하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던 자리에서는 반드시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장기간에 걸쳐 테스트했어야 되는데, 일단 V자로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일단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어쨌든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꺾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꺾이는 걸 수도 있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빠졌던데 생각해 보세요. 1500에서 800, 뭐 1500에서 700,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IT 버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사실 경기 침체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때에 비해서 경기 침체 폭도 현재 더 큽니다. 미국이 3월달 2주간 셧다운 했었는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몇 프로 마이너스 4.5% 나왔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스터에 경제를 재개하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5월이 넘어서도 이제서야 경제의 리스타트를 논의를 하니 많이 그러고 있죠. 지금 5월이에요. 그죠? 2분기가 4, 5, 6인데 한 달 내내 놀았어요. 이거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GDP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일단 거래량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
양봉 나왔어요. 양봉 나온 거 좋아요. 거래량 없어졌고요. 그리고 5월 첫째 날 땡 하자마자 팔아버렸다. 윈도우 드레싱. 5월 첫 거래인 날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 굉장히 일단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빠졌던 시작이 대충 3,300, 3,200이라 칩시다. 이번에 2,200까지 갔다 왔는데, 어떤 침체기에서 솔직히 1,500에서 700, 1,500에서 700, 그죠? 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차라리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반등하지 않고, 이렇게 4월 한 달 내내 반등하지 않고 4월 한 달 내내 한 번 더 빠졌었어야 됐어요. 한 번 더. 만약에 진짜 반등이 진짜 이게 쉽게 진짜 우리 마음 편하게 단기간에 충격으로 끝났으려면은 4월 달에 이렇게 양봉 나와서는 안 됐었어요. 4월 달에 바로 개박살 났었어야 돼요. 4월 달에 한 2,000 이때까지 빠져버리면은 이건 낙폭과대로 이건 빼도 박지 못하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조정 깔끔하게 끝나버리고 끝나는 건데, 이게 문제는 4월 달에 V자형 반등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빠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3월 달에 빠질 때 말씀드렸던 게, 하락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너무 비싸져서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자리에서 그때 아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4월 한 달 동안 올라오면서 하락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싸져버렸어요. 굉장히 싸져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하락으로 베팅을 해도 그런 상품들의 가격적 메리트가 또 생겨버렸어요. 그죠? 하락 베팅 할만해요. 할만해져가지고 가격적 메리트가 생겨서 어쨌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장대봉이나 막 나오는 그런 폭발적인 움직임, 3월 달에 얘기했던 그런 폭발적인 움직임들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점들이 약간 더 미래를 생각해보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아마 5월달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하락에 대한 공포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수는 생각보다 잘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더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팍팍팍팍팍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하락 에너지가 소진돼서 반등이 세게 올라오고 추세가 끝나는 거지. 이게 지금 이번처럼 팍 빠졌다가 팍 올라와 버리면 하락 에너지가 이게 더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5월달 돼가지고 만약에 비리비리했어요. 비리비리했어. 그리고 6월달도 빠져.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서서히 빠지면요, 이건 진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5월 달에 파바바바박 빠져갖고 끝을 봐버리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만약에 5월 달에 서서히 흘러내리고 6월 달에 서서히 흘러내린다면 진짜 이거는 몇 개월 단위로 빠질 수도 있는 거라, 어쨌든 그런 점들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조금 어떤 차분해지자 이거죠. 한국장은 갭으로 출발해서 많이 반영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네. 언제나 차분해야 됩니다. 네,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한번 직접 판단들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